책 읽어주는 여자 동원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업로드됐던 영상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는 책을 다시 들고 와서 오디오북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특별히 예쁘고 멋지지도 않은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우리는 꽤 많은 희노애락을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고 있죠. 그만큼 모든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지금껏 내가 별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술에 관해서 심리적인 분석을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3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시 보고 싶은 인상을 남기는 방법, 상대방이 나를 계속 만나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법칙, 효과적인 관계 유지 방안, 이렇게 3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챕터인 효과적인 관계 유지 방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너무 멀지도 않게, 너무 가깝지도 않게. 파트너와 가깝다고 해서 사적인 경계선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스티븐 카터. 공중 화장실에서 남자들은 어느 변기를 가장 선호할까?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대개 구석 쪽을 선호한다.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멀찌감치 떨어져 볼일을 본다. 세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그 두 사람 중간에 있는 변기를 이용한다. 비어있는 다른 변기를 놔두고 낯선 사람 바로 곁에부터 소변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쩔 수 없이 바짝부터 소변을 봐야 할 때도 옆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들 세계의 불문율이다. 시발역처럼 자리가 넉넉한 전철 안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화장실에서든 전철에서든 공간이 허용되면 사람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다른 사람에게 침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 퍼스널 스페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다가오면 거부감이 느껴진다. 심리학자 미들미스트는 남자 화장실 변기 2개를 남겨놓고 나머지 변기 위에 사용 금지라고 써붙여 낯선 사람과 바짝붙어 소변을 봐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해 지퍼를 열고 소변을 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혼자 소변을 볼 때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다. 개인적 공간의 침범으로 긴장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침입자가 나타나면 본능적으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다.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에 대한 동물들의 공격 행동을 텃세 공격이라고 한다. 동물들이 이처럼 텃세를 부리는 이유는 개체와 종족 보존에 영역 확보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 역시 자기의 개인 공간이 침해당하면 반사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다. 심리학자 손모와 베커는 도서관의 학생들을 관찰해 이를 증명했다. 그들은 도서관에서 낯선 사람이 곁에 자리를 잡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여학생들이 보이는 행동을 관찰했다. 낯선 사람이 바로 옆에 앉으면 무려 70%의 여학생이 30분 이내에 자리를 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과 10%의 여학생만이 자리를 떴다. 속으로 제발 좀 떨어져 라고 외치면서 언짢은 기색을 보여도 눈치 없이 지나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 내 학생 중 한 명은 함께 공부하는 친구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그 친구는 논문을 읽고 있으면 뭘 보는지 물어보고 책이나 노트를 허락도 없이 들춰보며 필기구도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는 것이다. 아무리 싫은 눈치를 주어도 알아차리지 못해 함께 있으면 신경이 곤두서 공부가 안 된다고 했다. 다른 사람이 허용하는 경계 이상을 침범하는 사람은 어딜 가든 환영받지 못한다.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자기만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한 개인 공간이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대방에게 침해당하고 싶지 않은 개인 공간이 있다. 그런데 특히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개인 영역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시시콜콜 다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관심이 아니라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부분까지 일일이 관여하는 것은 간섭이며 그것은 상대방이 지키고 싶어 하는 경계를 넘는 침입 행동이다. 이상적인 부부란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며 부부라면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아무리 부부라도 각자 침해받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배우자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다 알려고 하며 가족들이 쓰던 물건을 허락 없이 버리거나 자녀들의 서랍을 마음대로 치운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 그 속은 마치 쥐가 어지럽힌 동굴 같았다. 온갖 잡동사니들로 서랍이 터질 지경이었다. 나는 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아이들의 서랍을 말끔하게 치워주곤 했다. 그건 아이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내심 아이들이 잘 정돈된 서랍을 보고 감탄하며 고맙다고 말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기뻐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런 아이들의 태도에 섭섭함을 느꼈다. 시간이 꽤 지난 후에야 그 이유를 깨달았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내 행동은 호의가 아니라 허락 없이 그들의 영역을 침범한 무례한 행동에 불과했다. 아이들의 오래된 장난감을 허락 없이 버리고
노크도 없이 방문을 열고 배우자의 가족 사진을 마음대로 치우고 편지를 뜯어보고 이메일을 열어보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의 개인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다. 친밀감으로 충만한 가족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하고 경계를 지키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지나치게 남의 개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금물이다. 사과 먼저, 변명은 나중에. 승자는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할 수 있지만 패자는 노인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 탈무드. 이것 보세요, 한기주 씨. 미안할 때는요, 미안하다고 하고요. 고마울 땐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서툴다고 버티지 말고 고치세요. 자존심 세우면서 사과하는 방법은 없어요. 드라마 파리의 연인 중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을 변명부터 늘어놔 사태를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많다. 11시 50분에 집에 들어서는 남편에게 아내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라고 말하자 남편이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대꾸한다. 아직 12시도 안 됐잖아. 누가 늦고 싶어서 늦은 줄 알아? 이런 집에서는 종종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아무것도 아닐 일로 큰 싸움이 벌어진다. 사정이 있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상황을 개선하려면 먼저 늦은 것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 해명은 그 다음에 할 일이다. 마법이 담긴 말, 미안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은 어려움을 겪고 나야 사람들 간의 관계가 더욱 탄탄해진다는 말이다. 그 말은 갈등이 제대로 해결된 경우에만 맞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둘 사이에 고립하기 시작한다. 그럴 경우 앞의 속담은 비 온 뒤에 골이 더 패어진다로 바뀐다. 이발사 김모 씨는 자신의 예금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몰래 인출해 처남에게 빌려준 아내와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에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드는 바람에 화가 나서 이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투경찰 임모 일경은 육군병원에 입원 중인 동창 이모 상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고교 시절 이 상병에게 자주 구타를 당했으며 그로 인해 대학 진학도 실패한 것이 억울해 7번이나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를 거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 두 사건 모두 잘못한 쪽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다.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다. 잘못하고도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화가 난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오면 금방 화가 풀린다. 미안하다는 말은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하며 그 말은
세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다. 제 탓입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언젠가 쇼핑을 위해 차를 운전하고 갈 때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기사는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을 하며 내게 상소리를 해댔다. 나는 무조건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에이 하는 한마디를 내뱉은 그 기사의 얼굴은 물먹은 종이처럼 스르르 풀어졌다. 그러고는 그의 차로 돌아갔다. 그때 만약 내가 사과에 앞서 변명을 하거나 그 운전자가 했던 상소리를 꼬투리 잡아 맞고함을 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뭔가 끔찍한 봉변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사소한 운전 시비가 끔찍한 사고로 번진 기사를 접하다 보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잘못이 있으면 사과부터 먼저 하자.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계속 화를 낼 수는 없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과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반성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사과할 수 없다.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역시 사과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지만 자기의 과오엔 너그럽다. 그래서 사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하는데 도가 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다.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 역시 먼저 사과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다.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은 곧 열등감을 재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사과하지 않는다. 무책임한 사람 역시 과오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한다.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을 해놓고도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줄 알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과를 하면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과를 해서 잃는 것보다 하지 않아서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를 하지 않으면 뻔뻔한 파렴치 안으로 낙인 찍힌다. 잠재적 보복 가능성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별것 아닌데도 사과를 미루다 우정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다. 사과 한마디면 될 일인데 눈꽃만한 자존심을 지키느라 가까운 사람들과 깊은 골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 다투고 난 뒤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겸연쩍어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소중한 관계를 끝내버리는 사람도 많다. 사과하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거나 사과를 하면 왠지 굴복하는 것 같아서 사과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과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과란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사과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솔직하게 과오를 먼저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상대방은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변명 대신 자기 잘못임을 인정하면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느껴진다.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해주고 신뢰감이 가는 사람을 좋아한다.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면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한다. 그래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생겨났다. 또 사과를 먼저 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보복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기 어렵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먼저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비난의 화살을 거둬들인다. 뿐만 아니라 먼저 사과를 하면 상대방 역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에서도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고 한쪽에서 뭔가 먼저 제공하면 그것을 받은 사람 역시 이에 상응하는 뭔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아이를 야단치고 난 다음 너무 심한 말을 해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랬더니 아이 역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요, 뭐. 아빠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면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 상처를 받는 것보다 상처를 주는 것이 더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그 생각이 계속 떠올라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다. 상대를 만날 때마다 빚진 것처럼 불편할 수도 있다. 진심을 담은 사과는 상대뿐 아니라 자신의 상처까지 치유한다. 우리말 사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apology인데 원래 그리스어 apologia에서 유래했다. 이 말은 어포, 떨어지다와 로고스, 말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사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그것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마다 사과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잘 알게 되어 좀 더 신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잘못을 먼저 인정하면 의외의 상황에서도 가끔 혜택을 본다. 오래전에 특강 때문에 어느 지방 대학으로 가는 길에 과속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강의 시간도 촉박하고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어 차를 세운 다음 이렇게 말했다. 제가 과속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요구도 하기 전에
얼른 면허증을 꺼내줬다.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면허증을 받아든 경찰이 한마디 했다. 뭐가 그리 바쁘다고 과속을 하십니까? 나는 강의 시간에 맞춰 가느라고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면허증을 돌려주면서 점잖게 훈계했다. 교수님이 속도 위반을 하시면 됩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진실된 사과의 3요소. 첫 번째, 자기 반성.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뉘우친다. 두 번째, 사과 표현.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한다. 세 번째, 태도 변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정신적 또는 물질적 보상을 한다. 변명거리 찾지 말고 사과부터 먼저 하자. 과오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얼마 전 미쓰비시 자동차는 전 사장 등 옛 경영진 7명에게 총 13억 원은 약 130억 원에 달하는 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주력 차종의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었는데도 공개하지 않고 몰래 수리하다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어 2004년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40%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요타 자동차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렉서스가 미국 시장에 처음 선보이기 시작한 1989년 고객 한 명과 딜러가 시험 운행을 하던 중 자동 항속 장치의 결함이 발견되었다. 만약 언론에 보도된다면 렉서스의 판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렉서스 직원들은 이를 쉬쉬하기보다는 불량 부품을 하루 만에 일본에서 공수하고 모든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그동안 판매한 8,500대를 즉각 회수했다.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차를 수리한 후에는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연료통에 기름을 가득 채워 출하했다. 모든 고객들에게 임원들이 작성한 사과 편지를 발송했다. 그 결과 렉서스는 출하한 지 몇 년 안 돼 고객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잘못을 저지른 후의 사과 여부는 정치 세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큰 과오를 저지르고도 끝까지 은폐하고 변명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치인들이 많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그 사실을 은폐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의회에서 탄핵안이 상정되자 결국 닉슨은 스스로 사임했다. 반면 쿠바 침공에 실패한 케네디 대통령은 자청에서 텔레비전에 나와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실책입니다. 저희가 피그만을 공격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이것이 다였다. 그는 간단한 사과 성명 하나로 공경에서 벗어났으며 입지는 한층 강화되었다. 지금도 케네디는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남아있다. 일찍이 공자는 인간은 허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허물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허물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변명만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가르쳤다.
또 소인은 저지른 과실에 대해 변명하기 바쁘지만 군자는 자신의 허물을 고쳐 2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며 군자와 소인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잘못이 있다면 따지지 말고 얼른 미안하다고 말하자. 눈을 피하면서 마지못해 입으로만 사과하지 말자.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자. 이왕 절을 할 바에는 큰 절을 하자. 당연한 일에서도 감사한 일을 찾아보라.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 존 밀러.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한 학생이 학교에서 대학원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줬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교수들은 에어컨 구입과 전기료를 각자 부담하는데 학교가 학생들을 많이 배려해주는 것이라고 하자 그 학생은 정말요? 우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옆에 학생이 대뜸 이렇게 대꾸했다. 야, 우리는 등록금을 내잖아. 어떤 사람은 간단한 저녁 식사 대접에도 이렇게 말한다. 선배님, 잘 먹었습니다. 정말 즐거웠고 배운 것도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대접받고도 술값 계산은 윗사람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감사해야 할 일인데도 당연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당연한 일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 누가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더 쉽게 끌어내고 누가 더 대접받을까? 주고 싶다가도 어느 순간 주기 싫어지는 사람이 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뭔가 받고도 당연시 여기는 사람, 배은망덕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더 많이 감사하라. 감사라는 단어는 느낄 감자와 살해할 사자로 만들어졌으며 우리말 사전에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으로 풀이하고 있다. 우리말에 감사에 해당하는 영어 gratitude는 라틴어 gratius를 어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 말은 pledging, 기쁘게 해준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배려를 당연시하지 않는다. 작은 친절에도 고마워하며 어떤 식으로든 감사의 뜻을 전한다. 실제로 일본의 백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액 소득자일수록 편지와 이메일의 응답이 빠르고 감사 편지를 더 신속하게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는 왜 우리 자신에 대해 고마워하는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더 좋아할까? 거기엔 이런 심리적 이유가 있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긍정적이며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소중하게 여긴다. 작은 호의에도 당연시하지 않고 어떻게든 되갚으려 한다. 그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그런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 반면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대하면 이런 생각이 든다. 그는 부정적이며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이기적이며 배은망덕하다. 그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을 싫어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신체 및 정신 건강과도 관련이 깊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 상태도 증진시킨다.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에 대한 방어수단 중 감사함을 느끼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뭔가에 대해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감정 상태는 함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감정과 공존할 수 없는 긍정적 상태를 유도해서 부정적 감정을 억제하는 행동치료 원리를 상호제지 원리라고 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로버트 에몬스 교수는 감사하는 마음이 정신 건강 및 신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매일 고마운 일 5가지씩 쓰게 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다. 예상대로 감사일기를 썼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건강 상태가 현저하게 좋았다. 스트레스는 적게 받고 행복감은 훨씬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했다. 캘리포니아 심장센터 맥크레티 교수는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결과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와 긴장 정도가 감소됨을 확인했다.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더 낙관적이고 사고가 유연해서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협조를 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위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읽고 나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당연시 여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어요. 게시판에 댓글로도 좋고 동영상에 댓글로도 좋고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안녕.